예, 안녕하십니까. 사건 번호 601은 오늘도 김태용 변호사님과 유튜버 효자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대 특가썰을 풀고 있는 남자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잠자고 있는 국방부 시계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네, 오늘 사건 번호 601 주제는 가혹행위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인데요. 배낭에 모포, 베개, 야전삽, 반합, 수통, 그리고 책 수십 권까지 넣고 운동장을 45분 내내 뛸 수 있을까요? 사건은 전날 저녁을 기점으로 발생했습니다. 점호 시간임에도 신나게 떠들고 있던 병사 6명. 이를 본 간부 B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내일 난 운동장으로 집합! 여름이 되기도 전 날씨는 너무 더웠지만 간부 B는 완전 군장을 지시합니다. 모포 2장, 베개, 야전삽, 반합, 수통, 그리고 빈 공간은 수십 건의 책까지 채워서 말이죠. 철모, 소총, 도합 32kg, 완전 군장 상태가 준비됩니다. 연병장 2바퀴 실시! 로 끝인 줄 알았으나 간부 A가 등장해 더 가혹한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내가 군 생활을 6년이나 했어. 근데 내 건의에 도전하는 거냐? 연병장 3바퀴 추가, 엎드려 뻗쳐, 왕복 달리기까지 쉼없이 병사들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45분 만에 병사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죽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저 군기 훈련이었다고요. 우선 앞서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하신 사례는 중대장이 실시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서 한 훈련병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변호사님께서 한번 사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시기는 이제 2024년 5월 중순이었습니다.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였고요. 이제 그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이제 그 신병교육을 받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고인 A는 한개 중대 이제 중대장이었고. 그다음에 피고인 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대 이제 부중대장이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훈련병들이 그 저녁 점호 시간에 이제 대화를 했었어요. 보통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일단 구두로 이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앞으로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제 뭐 군기 훈련을 결정을 했어요. 그 부중대장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군기 훈련을 또 실시하기 전에는 또 법령상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그 확인서를 일단 쓰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제 군기훈련을 받게 되는지 당사자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었고 중대장은 준수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케이 그냥 승인을 한 거예요. 아, 절차부터가 조금 잘못됐네요. 절차부터 위법한 거였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군기 훈련을 내린다라고 하는 기준? 어떤 잘못을 해야 군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시 불이행이라던가 뭐 규정 같은 걸 위반을 했다거나 근데 이제 이거를 요건 그리고 절차 방법 이게 법적으로 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군기훈련이 결정이 됐는데 근데 이제 훈련병들은 당시에 이제 겨우 입소 9일차 아직 완전 군장 관련해 가지고 다 보급품도 아직 다 못 받은 상황인 거고요. 보급을 못 받았으니까 모자라는 거를 책을 넣게 한 거예요. 아마 그 무게를 맞춘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책들을 넣어 가지고 군장 무게 25kg 정도 전투조끼 입고 철모 쓰고 소총까지 하고 하니까 거의 한 32kg 정도를 이제 그렇게 맨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군기 훈련을 이제 실시하려고 한 거죠. 예. 책으로라도 해야겠다 야 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법을 한 거죠. 예, 완전 군장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뭐 무게를 맞춰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체력 상태라든지 뭐 신체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거든요.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책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매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법한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훈련병들이 큰 잘못을 했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조용해야 하지만 옆에 동기들과 잠깐 사담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날 완전 군장으로 돌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과했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뭐 완전 군장 무게를 맞춘 다음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러 이제 연병장에서 모였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그때 날씨가 이제 5월 중순 넘어가고 했었을 때니까 약 28도 이상이었고. 그리고 연병장이다 보니까 좀 아시겠지만 그늘 이런 거 없거든요. 뜨겁죠. 예, 그런 환경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중대장이 일단은 그 피해자들을 이제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를 돌게 시켰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중대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중대장이 딱 등장을 하더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이 시키게 된 거죠. 추가로. 예, 추가로 해가지고 더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선착순으로 이제 연병장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군장 메고 뛰게 하면서 1등 하면은 이제 조금 쉬게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뛰게 하고. 예.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뭐 특전사 분들이나 훈련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수준 아닌가 싶기는. 저도 사실 군장을 메고 뛴 경험이 저도 없어요. 없거든요. 네, 저도 예. 그 연병장 뛴 거만 시킨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당연히 걷잖아요. 이제 그 걷는 거 보고도 이제 막 뭐라고 하고 하면서 왜 걷냐? 이거 힘드냐? 거기서 다시 또 엎드려 뻗쳐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면서 막 손 위에다가 소총 올려놓게 하고 또 팔굽혀펴기 시키고. 근데 저는 또 이제 궁금증이 되는 게 이 중대장이 과연 이게 또 처음이었을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과거에도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이제 군장에 책들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팔굽혀펴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있는 게 또 쏟아져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또 군장 제대로 안 썼다고 다시 또 뛰게 한 거죠. 군장 이거 제대로 쌓으려면 오래 배워야 돼요. 한 1병 정도는 돼야 이제 확실히 좀 이제 쪼이고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팔굽혀펴기 시키고 또 뛰고 막 계속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된 거죠. 한 45분 정도. 근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중간중간 쉬거나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신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피해자들 중에 한 분이 쓰러진 거죠. 의식을 잃으면서.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어텐션 카드,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고 카드 같은 걸. 그렇죠. 뭐 벌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외박이나 뭐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가능한 거죠. 보충적으로.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월차를 준 게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연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 조교로 인해서 이제 부당하게 어떤 걸 받거나 이런 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고 후대장이나 이제 중대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불침번 도중에 어떤 이제 그 훈련병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걸렸고 이제 소대장이 얼차려를 부여를 한 거죠. 근데 그 얼차려 내용이 완전 군장을 2분 안에 싸라. 근데 훈련병이 실제로 이제 부대에서 근무하는 친구들도 2분 안에 싸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전투하라 여러 가지 넣는 게 쉽지 않아서 당연히 이제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못하니까 그걸 5번이나 계속 시켜요. 완전 군장 싸는 걸. 싸보셨죠? 완전 군장. 해봤죠. 땀 뻘뻘 나고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5번 시키고 결국 완전 군장을 싸게 한 다음에 푸시업 시키고 이제 쪼그려뛰기 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탈순하고 거품 물고 결국 후송까지 간.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조교가 얼차려를 준 게 아니라 이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얼차려를 줘서 실제로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지금 사건은 가혹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일반 생활을 할 때는 이게 가혹행위인지 훈련을 받는 건지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과하다 힘들다라고 피를 하면 훈련이 중단되기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위협한지 이제 정도를 넘었는지 그걸 판단하면서 또 중요한 게 대상자 상태랑 어쨌든 처음에 결정하기로 한 그 잘못의 정도? 잘못의 정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부과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뭐 세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진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45분 동안 했다면 몸에 변화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사실 진행을 했던 게 중대장 아닌가 싶거든요. 예. 본인들이 이제 뭐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다, 뭐 학대 고의는 없었다, 뭐 사망까지 이르는 거에 대해서 뭐 예견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봤지만, 예, 그렇지만은 다 안 받아들여지고 했던 게 그거 다 보이잖아요.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피해자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거를 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된 거죠.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형법상 학대치사죄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인 그 중대장, 부중대장 같이 기소가 됐고 1심에서는 당연히 유죄가 선고가 됐고 그다음에 형량 같은 경우는 중대장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예, 그리고 부중대장은 징역 3년 다 이제 구속돼서 이제 기소는 됐었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2심을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중대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서 5년 6개월, 예, 그리고 부중대장은 3년 그대로 나왔고요. 사실 부중대장은 보행을 시켰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중대장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다른 것도 시켰다고 하는데 둘이서 같이 이제 처벌을 받다 보니까 약간 같이 책임을 지는 건가? 이거 공모? 일단 중대장 같은 경우는 중대장이잖아요. 더 상급자였고 그 이후는 더 많이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죄질이 더 중하고 부중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관계 어쨌든 본인은 2바퀴만 시켰던 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기는 공모는 인정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은 했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선 공모 관계를 이제 다 인정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모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게 꼭 굳이 사전에 모여가지고 계획 짜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것만 지금 되는 게 아니고 판례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어느 범죄에 이제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뭐 순차적으로 또는 이제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중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바퀴 돌고 있는데 중대장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빠진 게 또 아니었고 어쨌든 시킨 대로 또 다 했잖아요. 이게 뭐 방관죄도 다 포함이 되나요? 방조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행위를 인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중대장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리고 피해자들 상태 다 보이잖아요. 중대장한테 가서 이거 좀 애들 좀 많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조금 한 텀 쉬어가나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렇게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구나. 네. 근데 이 중대장의 어떤 행위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또 지시불이행으로 이걸 또 걸어서 또 했을 사람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중대장이 야 너네 군장 싸고 돌아 이거에 대해서 못하겠습니다. 못해? 그럼 나 지시불이행으로 그러면 이렇게 걸게 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훈련병들 입장에서도 중대장을 고발을 해야죠. 이거 같은 관련해서 규정 다 위반한 건데, 규정 위반이다. 규정 위반한 건데 명령 자체가 불법인 건데 위법한 건데. 근데 사실 또 훈련병들이 그 안에서 또 합리적인 또 사고를 하기가 또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죄질이 더 안 좋은 거죠. 훈련소니까. 훈련소고 입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병장 정도쯤이었으면은 뭐 항의도 하고 뭐 왜 합니까? 이거 뭐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또 고의성의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교육 목적을 한 거니까. 피고인들이 이제 그 부분을 다투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군기 확립이나 교육 목적으로 그냥 했던 거지. 이 피해자들을 이제 뭐 괴롭히거나 뭐 그렇게 힘들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뭐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뭐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서 그 고의가 인정됐던 가장 큰 이유는 군기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에요. 군기훈련에 대해서 이제 뭐 승인하고 집행하고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그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숙지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한 군기훈련을 실시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학대의 고의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군장을 싸라고 할 때 책을 넣는 거를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속에서는 너 한번 이걸로 고생 한번 해봐, 당해봐라. 이러지 않고서는 있지도 않는 군장의 내용에 책을 넣는다?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어쨌든 다 보고 있었잖아요. 뭐 물을 준다거나 뭐 휴식 시간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시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정황상 다 고의다 이거는. 아니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28도가 넘는 상황에서 물을 못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그 군기 훈련을 한번 해본 경험자로서 이게 원래는 그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근무를 서게 되면 GOP에서도 30분 단위로 이제 사수랑 부사수랑 계속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딱 30분 맞춰서 이제 교체하고 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뭐 5분 더 있다던가 10분 더 있다던가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신고를 당해가지고 군기훈련을 이제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완전 군장으로 GOP 섹터를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도는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물을 먹기는 했어요. 끝나고 나서 하늘이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도 어느 정도 체력이 된 상태에서 병장 때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훈련병이 45분 동안 특히 물을 먹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피고인 그 A 중대장 같은 경우는 2심에서 6개월이 늘어났고 대법원은 상고 기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2심대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2심에서 봤을 때는 5년이 일단 기본 조금은 이제 약하다고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1심에서 상상적 경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쨌든 군기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가혹행위 학대를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이제 봐가지고 다만 이제 죄명이 이제 여러 개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적 경합으로 봤고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는 가장 형이 중한 죄의 법정형으로 가요.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이에요, 법정형이.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대치사가 더 세니까 일단 뭐 5년이 되고 했는데, 그래서 2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별로 그때 군기언론도 조금씩 달랐어요. 각각의 그러니까 수개 행위라고 본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형이 중한 죄에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어요. 아까 30년이라고 하면 이건 뭐 45년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제 선고형을 정하는 건데, 이 전체 틀 자체가 좀 더 길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더 형량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5년 6개월을 그렇게 형을 살고 나오면 이제 강제 전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처벌을 받아도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군 관련해서는 이제 제적이라 그래가지고 강제 전역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은 강제 전역이에요, 제적.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형이 나왔으니까 당연 제적인 거고, 다른 사건에서 뭔가 선처를 받아가지고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그래도 이제 군 간부예요. 그래도 강제 전역이에요, 제적이에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 20년 군복무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그런 걸로 처벌을 받으면 연금도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빼고는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 어쨌든 자기 급여에서 빼서 했던 거니까 그것만 받을 수가 있지, 원래 받을 수 있던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거는 다 아직 안 되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한마디씩 좀 하시면서 오늘 사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2024년도에 일어났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매우 깜짝 놀랐고, 이후에 이제 훈련소의 어떤 뭐 징계나 그 간부들이 주는 이제 군기 훈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잘 판단을 해서 또 훈련병들을 이제는 잘 케어하고 거기에 맞는 얼차려를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 사연이었습니다. 씁쓸하고 또 네. 좀 화나기도 하고. 일단 이 사건이 또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징병제잖아요. 의무 복무.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게 국가 및 군 구성원, 군 간부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 판결이 확인을 시켜준 거고, 저는 좀 아쉽다고 내가 또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의 병사들의 이제 기본권 침해한 건 중대하게 침해한 거는 맞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이제 접하는 이제 민간인 분들 보고 했었을 때는 군에 대한 어쨌든 신뢰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요즘도 군에서 막 이렇게 하냐. 내 아들 그러다 보니까는 보냈는데. 또 보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실하게 정말 병사들 인권이나 기본권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복무하고 있는 군 간부님들, 이분들의 명예도 사실 손상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사건,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좀 많이 아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다 아실 텐데, 사실 저도 이 사건 번호 601 하면서 이분들이 3년 그리고 5년 6월 이렇게 처분받은 걸 사실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처벌이 되게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쉬웠다. 아마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지휘권자 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의 시사점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군기를 세운다는 말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모든 명령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보라매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사건 번호 601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 사례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